자, 그러면은 첫 번째 주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 지금 유럽 방문 중입니다. 이제 프랑스에 가 계시죠.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프랑스 언론과의 뭐 인터뷰, 네, BBC하고도 했죠. 네, BBC하고 인터뷰, 기타 등등에서 보면은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 물론 불가역적인, 그러니까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가 된다면 전제를 달았습니다만은 계속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또 영국이 유엔의 그 안보위 상임이사국이죠. 그러니까 5개 상임이사권 하나이기 때문에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지금 적극적으로 제재를 계속 가하겠다는 거고, 5개 나라 가운데서 러시아와 중국은 좀 북한 봐주자는 건데, 나머지 2 나라가 영국과 프랑스 아닙니까? 여기에 가서, 야, 미국이 세게 하고 있는데, 웬만하면은 북한 제재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말할 가능성이 굉장히 있어 보입니다. 물론 전제는 다르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가운데서 미국을 제껴 나머지 4나라가 한번 힘을 합치게 만들어보지 않겠느냐, 이런 의도가 엿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에요. 사실 북한에 대한 국제제재가 같이 하고 있으면은 우리는 거기에 따라야 되는 건데, 우리가 앞장서서 그걸 좀 느슨하게 하는데 우리가 앞장서고 있던 거 아니냐 해서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북한의 이익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우리의 세금으로 7박 9일이라는 어마어마한 기간을 유럽을 돌면서 그 다음에 그 수행원단 하면서 이렇게 북한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움직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뭐 한반도의 평화라든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 지금 교황의 방문에 대해서 이해찬 대표가 오늘 아침 자신의 소속통으로는 교황이 내년 봄에 북한을 방문하고 싶어 한다. 또 2번째, 문재인 대통령이 BBC하고 통화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은 이렇게 제재를 하면은 다 굶어 죽고, 거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보복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당해낼 수가 없는 나라다. 그런데 뭐라고 했나요? 그 송영길 의원이 워싱턴 감사에서 참 기도 안 찹니다. 북한이 재래식 무기를 개발을 안 해갖고 그 돈을 아껴갖고 막 생필품이고 경제가 좋아졌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의원을 한다는 게 제가 너무 기가 막힌 게, 핵무기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는데 재래식 무기, 그거 돈 아꼈다고? 북한은 아예 재래식 무기에다가 돈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고, 또 북한이 아주 가족주의적이고 행복한 나라라고요? 저는 굉장히 쇼킹했어요. 그건 이제 북한 경제를 잘 모르니까 한 이야기입니다. 네. 북한이 최근 경제가 좋아진 것은요, 장마당 때문입니다. 북한에는 약 500여 개의 장마당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인구가 2,500만 명이니까 한 5만 명당, 우리 식으로 하면 조그만 군 단위당 하나씩의 지금 전부 장마당이 생긴 거예요. 이 장마당이 거의 시장 경제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 분들이요, 사실 우리보다 더 자본주의에 강한, 옛날에도 상인들 하면 북한 쪽, 의주상인, 개성상인 유명한 거 아닙니까? 그분들 굉장히 자본주의적 장사기질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 집에서 만들어오고, 뭐, 자기 텃밭을 만들어서 장만 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되면서 북한 경제가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이지, 무슨 뭐 재래식 무기, 핵무기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자발적 주민들의 노력에 의해서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것을 마치 북한 정부가 뭘 잘해가지고 그런 것처럼, 게다가 북한이 뭐 가족주의적 유교국가? 어떤 가족주의입니까? 김일성 일가, 김정은 일가의 가족에 의한 통치국까지, 가족주의적 통치국까지 따뜻한 나라 전혀 아닙니다. 게다가 북한 평양 가서 뭐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다, 아이고야, 북한 평양에서 20km, 30km 나가보십시오. 못 봅니다. 못 봐. 평양만 보고, 평양은 전시, 세트 도시입니다. 전시라는 도시인데 그거 보고 나서 평양을 뭐 싱가포르, 홍콩에 비교한다? 그건요, 북한이 100이면은 10개 보고 와서 나머지 90까지 평가하는 정말 당견이고 우물한 개구리들 할 수 있는 소리입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네, 딸기파파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송영길이 북한이 핵 개발을 해가지고 경제가 호전됐다 하니까, 그러면 우리도 핵무기 개발하면 경제가 발전하겠군요. 그런 결론이 나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송영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살 테러로 중동은 알라신을 위해서 목숨을 는데 이 북한은 죽어서 하늘나라 간다는 사람들이 없다. 이건 궤변인데요. 북한에 무슨 종교가 있습니까?
종교가 있으니까 하늘나라고 말고 하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북한은 유교가 뿌리내린 가족주의 국가다. 자, 그런 점에서 자, 돌직구님이 그러셨어요. 가족주의 국가도 있어요. 어이가 없다. 국회에서 간의 수공업하던 서영교의 확대 버전인가 봄. 진짜 맞습니다. 거기다가 이런 말씀했어요. 정말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하고 우리가 이렇게 비교할 수가 없는데 지금 송영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뭔가 지금 아마도 거기에 운동권 내에 있는 내재적인 접근을 하는 사람들, 정말 자신들이 70년대 후반과 80년대에 정말 이상한 책들 읽고서 거기서 한 발짝도 가보지 못했던, 정말 루이즈 린저가 김일성하고 만나서 거기에서도 사람이 살고 있었다고 하는 홀가닥 진짜 이 넘어가갖고 한 책을 읽고 한 거기에 대한 확대 버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송영길 의원의 발언이 제가 보기에는 문제인데 네. 이번에 평양을 다녀온 이번에 갔다 온 분들 있죠. 노무현 뭐 재단 중심으로 해가지고 갔다 온 이분들이 송영길 의원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이 판단하고 온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 그다음에 네. 정부 핵심 분야 과거 이제 이른바 NL이라고 그러죠. NL 쪽 사람들 또 주사파 쪽 사람들이 현재도 여전히 그런 사고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을 추정케 만든 그런 발언이었어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북한에 대한 내재적 접근. 자, 북한이 저렇게 어려운 것은 미국이 제재하고 압박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다. 북한 핵무기 개발한 것은 다 그것 때문이다. 그럼 북한을 과도하게 이해하고 그 이해라는 게 그런 오해이죠. 곡해가 되는 겁니다. 단순한 이해가 아닙니다. 곡해하는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해서 이번에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죠. 아니, 북한이 잘 살고 있다. 북한에서요, 변두리 한번 가보십시오. 평양이 아닌 다른 도시를 한번 시골을 가보면요. 지금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빈곤국가 순서할 때 북한이 D에서 11번째. 그러니까 빈곤국가 순서 11번째입니다. 평양은 잘 먹고 잘 삽니다. 김정일이 벤츠 몰고 다니고요. 이번에 새 차로 바꿨어요. 요트, 호화 요트 가지고 있습니다. 와인 한 병에 수백만 원짜리 먹습니다. 그런 김정일이 만든 건물에서 김정은 접대 받으니까 평양 잘 사는 것처럼 보인다? 시골 한번 가보세요. 그걸 못지 않고 북한이 무슨 뭐 가족지 국가? 그 가족지 국가는요, 김정은의 가족지 국가입니다. 일반 주민들의 가족지 국가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 후지모토 겐지가 얘기한 거면 김정은이가 그렇게 스시를 좋아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스시도 이 후지모토 겐지가 얘기하는 거는 요즘 뭐 이 젊은 친구들이 월급 받은 날 한번 우리도 먹어보자 해서 먹는 뭐 미들급 스시라든지 또는 뭐 스시 이렇게 돌아가는 회전 스시가 아니라 하이엔드의 최고급 스시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후지모토 겐지한테 북한의 꽃다운 처녀를 그 늑스구레한 중년의 일본 남자한테 바쳐가면서 스시를 먹는 거. 저는 그런 거 생각하면 진짜 끔찍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송영길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 배경을 보면은 북한이 결국은 아주 가족주의 국가다 이런 얘기인데 가족이라는 이름 말해서 민족이라는 이름까지 말하자면은 이 점핑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거기에 다분히 깔려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가 함께하는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한 국가가 가족 국가였다는 것은 왕조 국가, 아주 후진적인 국가를 얘기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송영길 의원이 얘기한 여러 가지 발언 같은 거는 상당히 가공할 만한 무시무시한 음모나 기획이 저는 거기에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교적 가족국가, 좋은 말씀이시네요. 유교적 가족국가 아니라 유교적 왕조 국가.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또는 유교적 종교국가죠. 그 종교국가는 주체 사상을 바탕으로 한 그런 나라를 가서 보고 와서 칭찬하고 이거 말 안 되는 거고요. 근데 이야기를 좀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면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문재인 대통령 유럽 가서 이제 북한 제재를 풀자는 것이 핵심인 이야기가 돼버리고 이제 교황님 만나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지금 미국이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음 주제에 이어지겠습니다. 자, 우리 정부가 또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가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라는 이야기를 꺼내면 안 됩니다. 제가 만약 이 현재 정부의 당국자라면 문재인 대통령 빠져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 입을 사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의 무슨 외교 당국자가 이야기하고 미국 측에서 항의가 들어오면 꼭 이야기하고 싶다 하더라도 대통령 아니다. 그건 저 실무자가 내 뜻을 몰라서 한다. 이렇게 무마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나와서 할 단계는 아닙니다. 왜?
북한에 대한 지금 가장 큰 외교력과 영향력을 발휘하는 건 미국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미국 가면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속된 말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지금 남북 관계 뭐 북미가 된 것은 트럼프 대통령 때문입니다. 위대하신 트럼프 대통령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 입맛에 지금도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외교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이거 모르겠어요? 다 보고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문재인 대통령 이 정부의 관료를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저런 식으로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 위해서 제가 하는 겁니다.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정 하고 싶으면은 밑에 문정인 씨가 계속 하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대통령은 상대의 말을 아껴야 되는 겁니다. 문정인 씨도 좀 조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문정인 씨 때문에 그동안 우리 사회가 공분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라든가 유럽은 사회주의적인 전통이 있는 나라 확실합니다. 또 프랑스도 프랑스 대혁명에. 그러나 그 모든 사회주의 전통에서 그들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 바로 자유와 인권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그 보수의 가치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북한 동포들의 그 처참한 인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 이야기를 해도 접근을 해도 틀릴까 하는데, 북한에 대해서 핵무기에 대해서 비핵화 풀어주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한테 아주 이 CBS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한 방을 먹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한테 CBS의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 김정은하고 사랑에 빠졌냐? 그렇게 인권을 탄압하고 그렇게 자기의 삼촌 거기다가 자기의 동생까지 암살을 한, 자기의 형까지 암살을 한 김정은하고 사랑을 빠졌냐?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뭐 나는 애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재차 물었습니다. 너 사랑에 빠졌냐고 김정은하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그렇다는 얘기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미국의 언론은 살아있는데 우리의 언론은 지금 정말 줄 선 게 아닌가.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